방주를 만든 소년의 브랜드가 문화를 이끌고 있다? 영컬처를 이끌고 있는 브랜드를 알아보는 404 23번째 브랜드 노아입니다. 1972년 뉴욕 이스트 이슬립에서 태어난 브랜드 바벤지엔, 동생 라이언 바벤지엔과 함께 서핑, 스케이트보드를 타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청소년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동네 서퍼샵인 릭스 서퍼샵에서 알바를 하게 되는데요. 이 릭스 서퍼샵의 주인인 릭라이트에게 많은 것을 배우는 시기이기도 하지요. 릭라이트는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항상 브랜든에게 자연의 위대함을 말하며 사람들이 지켜야 될 대상이라고 교육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 환경에 대한 가르침도 받게 되는데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지식들을 배우게 된 브랜드는 그를 영적 스승이라 부르면서 8년간 그의 밑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으니 하산하라는 스승의 뜻을 받아들여 그의 미래를 위해 훌쩍 떠난 곳이 바로 마이애미. 마이애미는 왜 갔느냐? 고딩 때 같이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돌아다니던 친구들 무리가 있었는데 탈라스 아닙니다. 그 크루의 이름은 뻘번 변태. 그리고 이 변태들의 대장인 돈 버스와일러는 일찍이 고등학교 때부터 변태 티셔츠와 변태 가방을 만들어서 친구들끼리 메고 다녔습니다. 마치 스투시 트라이브 같은 행위랄까요. 실제로 브랜드는 훗날 우리가 그때는 마치 스투시 부족 같았다 라고 말을 했으니 말이죠. 그런데 이 대장 변태가 마이애미에서 정식으로 변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었고 스테오 경험이 풍부한 브랜든에게 같이 일을 하자고 연락이 온 것이죠. 그래서 하산을 하여 떠난 것이 바로 나의 엄마 마이애미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90년대 초 스투시 부족과 같은 느낌의 마이애미 변태들은 거리로 활보하게 다니게 되었고 브랜드는 이것을 보고 자신의 도움으로 문화가 움직여지니까 매우 신이 났죠. 하지만 이 변태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돈이 갑자기 컬트 문화에 심취해서 종교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대장 변태가 불완전 변태가 되어서 완전하게 못했던 변태는 그대로 나락을 가게 되고 브랜드는 불완전 변태 상태로 뉴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브랜든에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투시에서 나와서 슈프림을 만든 제임스 제비야. 소식통인 제임스는 마이애미에서 변태의 활약상을 듣고 거기에서 일했던 브랜든이 뉴욕 출신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슈프림에서 같이 일을 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당시는 슈프림의 태동기였기 때문에 적당한 디자이너도 시스템도 없었으니까 말이죠. 그리하여 브랜든은 슈프림의 원년 멤버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가 가장 처음 한 것은 바로 반스 슈프림 콜라보에 들어가는 색을 정하는 일. 이 전설적인 올드스쿨의 매끈하고 깔끔한 카모플라주 색상이 바로 브랜든이 정한 것이죠. 그렇게 브랜든은 슈프림 라이프를 시작하게 되었고 어딜 가나 진득하니 일하던 브랜든이었기 때문에 별 탈 없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질 좋은 직물 공장, 패턴 공장 등 1차 제조업체에 관한 발굴을 하면서 제임스의 신임을 얻었죠. 슈프림이 오늘까지도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제품의 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틀을 브랜든이 함께 만든 것이죠. 하지만 2002년 그렇게 잘 다니던 슈프림을 떠나 본인만의 브랜드를 준비하게 됩니다. 갑자기? 왜 그랬는고 하니 여느 때처럼 시장 조사를 위해서 캘리포니아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마음에 드는 스토어를 들어가 봤는데 그곳이 바로 파타고니아. 이 파타고니아 스토어 직원이 파타고니아가 추구하는 브랜드의 방향성이 우리는 우리의 타전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 사업을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그는 파타고니아 설립자인 이본 쉬나르를 새로운 영적 스승으로 두게 되고 그가 어렸을 때 릭에게서 배운 바다, 환경, 아이들을 위한 본인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거의 20년간 시끌시끌한 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행복했던 어린 시절의 그 마음의 고향인 바다로 떠나고 싶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그는 본인의 브랜드를 만들어 행복한 미래를 위해 바다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브랜드는 십자군 전쟁 당시 국가를 떠나 하나의 아이콘으로서 당시 세계를 움직이는 역사적 질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집단인 십자군의 로고를 착안하고 노아의 방주에서 품었던 많은 자연들을 떠올리면서 그의 로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지은 노아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망했습니다. 네, 그냥 망했어요. 아무런 이슈도 자료도 남아있지 않고 브랜드는 쫄딱 망해버립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는 브랜드 디렉터였지 사장은 아니었으니까 말이죠. 본인의 인맥과 인프라를 통하면 성공할 줄 알았던
있던 그는 3년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순한 이데올로기는 아무런 시장 반응이 없으며 그 안에 메시지와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담겨야 시장에서 성공한다는 것을 말이죠. 슈프림의 디렉터라고 사람들이 추켜 세워주니 될 줄 알고 너무 준비 없이 덤벼들었던 노아는 그렇게 사장 놀이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정보통 제임스 제비아가 이 소식을 듣고 그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돌아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인장 많은 머머리. 그렇게 슈프림에 복귀한 그는 복귀할 때 제임스와 약속을 하나 합니다. 내가 다시 준비가 되고 떠날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떠나겠다. 그리고 쿨하게 제임스는 그러라고 말을 하고 슈프림에 복귀한 그는 쌓인 내공으로 슈프림에서 히트작을 내놓게 되죠. 그리고 시즌 드롭 체계에서 주마다 발매하는 롤링 드롭 체계로 바꾸고 슈프림이라는 브랜드의 카테고리를 더욱 넓히기 시작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가 바꿨던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포토 티셔츠라고 생각하는데 2006년까지 힙합 뮤지션 위주의 티셔츠를 제작했고 딱 스트릿이라는 한정적인 문화 안에서만 각광을 받았는데 마이클 타이슨을 시작으로 커밋, 루리드, 케이트 모스, 쉐인 맥관, 릴영, 모리쉐이를 모델로 발탁. 스트릿의 한정적이었던 슈프림의 이미지를 다채로운 카테고리 확장을 통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넓혀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내공이 단단해진 브랜드는 방주를 만들고 탈출각을 찾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다시 시작하게 된 노아 시즌2는 기존 십자가 로고에 몇 가지 다른 로고들을 넣어서 플레이를 합니다. 메신저의 신 에르메스를 의미하는 윙즈푼 로고를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였고 십자군 해체 이후 바다로 나아가 최초의 해적이 된 졸리 로저의 해골 로고를 통해서 독립적인 사상과 무정부주의를 찬양하며 전쟁, 권력, 정치의 상징이자 동시에 뉴욕의 상징인 장미를 통해서는 사랑을 전하고 싶어 했죠. 그리고 노아는 로고의 의미 부여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브랜드 운영에 에서도 메시지를 실현하는데 인간의 존엄성을 수익보다 우선으로 하는 나라나 공장에 발주를 넣고 매년 총 매출의 1%의 금액을 비영리 환경단체에 환원을 하며 더 그레이트 사우스베이, 다이렉트 릴리프, 제임스 구달 인스티튜, 오션 디펜더스 엘리언스, 빌리언스 오이스터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환경 관련된 캠페인에 굿즈를 제작하여서 기부를 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의 날을 맞이해서 사비를 털어서 파리에 있는 갤러리 라파에트에서 전시를 진행하며 착취적인 노동관행과 무분별한 환경 파괴가 강조되는 지금 스트릿씬에서 문화를 보다도 쿨하게 받고 싶다는 그의 의지가 엿보이. 그렇다고 캠페인에 치중돼서 옷에 신경 안 쓰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스케이트보드, 서핑, 음악 등 서브컬처의 반항적인 성격을 클래식 남성복과 바다 사람으로 미학을 섞어서 만든 노아는 럭비트 크루넥 티셔츠가 주력 상품인데 로로피아나 캐나다 원단을 통해서 만든다고 할 수 있죠. 아디다스, 반스, 바버, 스페리 등 브랜드와 협업을 통해서 하는 걸 보면은 슈프림의 또 짬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 급감으로 스토어를 정리하고 제이크루, BBC B라인의 디렉터를 겸직하면서 지금 보내고 있는 브랜드는 이 와중에도 의료진을 위한 캠페인 티셔츠를 발매해서 진정한 영혼의 멋을 뽐내고 있습니다. 본인은 아직도 디자이너가 아니라 서퍼와 스케이터라고 말하는 그의 넘치는 인류애를 통해서 더 많은 브랜드니 나오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404의 한마디입니다. 형, 그래서 그 대홍수는 언제 일어나요?